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오늘도 코스피는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효과에도 파란 음봉이 들어왔었고, 오늘은 0.4% 낙폭이 나오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 상승이 나오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좋은 흐름은 없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또 제약 바이오주까지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일단은 상위 종목들을 보면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기관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외국인은 17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4일 연속으로 3조 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7조 원 밑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거래대금을 살펴봐도 거래대금이 점점 느는 추세였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반대로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계속해서 그 물량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가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기관에 많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4일 연속이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5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플랫폼 기업들이 선방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내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염두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에코프로버티, 셀트리온. 오늘은 업종들이 상당히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것 같고, 또 기관은 네이버, LG디스플레이, 삼성 SDS, LG전자, 카카오. 기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업종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첫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상승폭은 크진 않았죠. 하지만 5일 동안의 약세 흐름을 깼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직전에 한 차례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직전 매물대 있죠? 3주가량 쉬어갔었던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들을 모두 적용시켜 본다면 낙폭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번 주에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500도 올해 첫 양봉이 나왔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 폭은 크지 않았었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며칠 뒤에 다시 올라가는지 이번 주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 니케이는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4%, 중국 증시만 다시 한번 0.9% 하락과 함께 이 추세를 한번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흐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유독 중국 증시의 흐름만 좋지 않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많은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CS2024가 이번 주 수요일날 개막을 앞두고 있고, 또 목요일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바이오 업종이 끝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장기 추세를 상향 돌파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2년 동안의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했고, 또 삼바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하락 추세를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차익 매물들을 일부 소화한 뒤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차 새롭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4분기의 전망치가 매출은 69조 원, 영업이익은 3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조로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강조를 해드리자면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세요. 지금 4분기 연속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확실히 영업이익상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의 고점을 맞추려면 최소한 1년 전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내년에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사라든지 또는 2026년까지 반도체가 슈퍼 호황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고점을 살짝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적의 바닥이라든지 또 D램 반도체 가격 반등 그런 데이터적인 지표라든지 또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반기가 되었을 때도 2025년을 넘어서 이때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25년도 계속 가져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사업부별 실적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내일은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이번 주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CS2024 최대 가전박람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대표적인 AI 관련주들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또는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CS2024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자, 조만간에 GPT 스토어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때 저는 갤럭시를 쓰니까 갤럭시 스토어를 사용하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AI 챗봇을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된다 이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AI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반도체 쪽이 아닌 작년 초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순수 AI 관련주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AI 쪽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많은 기사들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AI 쪽은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또는 오늘처럼 강세 흐름이 나왔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관심 종목 폴더를 설정하시고요. 계속 주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어떤 재료가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모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바닥에서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올해도 플랫폼 기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가 2022년 당시였죠. 그때 결정적인 이유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성장주 안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점인 만큼 최소한 하락보다는 반등 쪽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 그게 생각보다 주가에 탄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1년 3개월간의 박스권, 그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한 1년 3개월 정도의 박스권 23만원 부근, 이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혹시나 실적에 따라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너무 개의치 말자고 말씀드리겠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1월이 아니라 최소한 올해 하반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